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세가 급증하면서 간밤에 상승 출발했던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물 시장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였던 71만 명보다 상회한 74만 2천 명이 발표되면서 악화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수록 지지자들, 투자자들은 백신에 대한 희망을 더 가지게 되는데요. 이날 화이자가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한 임상 이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이런 시황들도 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상품별로 자세한 전략들 세워 드릴 테니까요. 해외 선물 넘버원과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아토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제 이제 방송 참여를 해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볼 수 있었던 이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했던 거랑 이제 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 JMC 이제 유가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증시 브리핑도 조금 중요하다고 보지만은 여러분들의 조금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만한 가격대, 뭐 유가, 그리고 골드,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제 차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별로 자세한 전략들 아토 마스터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선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아토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선물 전략들 더 깊게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아토라고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상품별 시세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모든 상품들이 하락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은 0.19% 하락해서 3,558.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5% 하락해서 11,8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1.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은 0.8%가량 하락하면서 1,857.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 떨어진 1.1833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백신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모든 상품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에는 말씀드렸듯이 백신 이슈가 가득한데요. 먼저 첫 번째 화이자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20일, 내일이죠. 미국의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오엔테크의 CEO가 절차가 만약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 달 중순께 이 긴급 사용 승인이 승인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외 유럽연합에서도 다음 달 하반기께 조건부 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청한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반 정식 절차보다는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더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화이자는 임상 3상의 최종 결과가 중간 결과 때 발표했던 90%보다 5% 더 높아진 95%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도 예방 효과가 94%나 있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이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면역 반응을 고령층에서 보였다는 제약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임상 2상 시험에서 면역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560명이 참가한 임상 2상 결과에서는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더 적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참가자 중에 백신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를 보인 사람은 아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문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의 결과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관련 소식도 앞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 이슈가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특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부채가 전례 없는 속도로 급증하면서 글로벌 부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발간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부채 쓰나미의 공격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가 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부채까지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 세계의 부채 규모가 15조 달러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화로는 1경 6,700억이고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글로벌 GDP 부채 비율 역시 올해 36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국 정부가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시장에 풀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국 정부가 12조 달러, 중앙은행들은 7천억 달러를 풀어서 총 2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취했는데 고용 지수도 그렇고요. 경제 활동은 더욱더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까지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설명인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 내 재확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확진세가 급증을 하면서 조금 전에 발표가 됐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발표됐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저희가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아토마스터께서는 특별히 또 집중해 볼 만한 뉴스가 있다고 오늘 저도 지금 이제 이 이슈를 지금 저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화이자 백신 20일 긴급 사용 신청에 대한 이제 FDA가 12월 중순 이제 승인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일단은 현재 지금 시장 자체를 좀 크게 본다면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 말에 12월 달 중순쯤에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미국 증시인데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5일 조지아주에서 이제 그 공석 이제 상원에 대한 공석이 남은 두 자리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나오고 나서야 이제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제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가 꺼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이 기사를 보게 되면 12월 중순에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기사가 어느 정도
미증시에 대해서 지지력을 조금 유지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날 신청을 하더라도 빨라야 12월 중순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를 하려면 상원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가 1월 5일 발표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 백신이 또 상용화되기까지는 아무리 승인이 되더라도 내년으로 전문가들이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백신 투여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제일 조금 오늘 이제 이슈 중에 조금 늦게 나온 이슈였는데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실 지금 증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 위주로 가고 있는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멘텀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페드의 부양책, 즉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즉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요, 사실 이제 1월 이제 5일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아주 투표 이후에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또는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사실 부양책이 어느 정도 영향성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금 현재 우리는 이만큼적으로 생각하는 부양책이 있는데 제한적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성장률도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네. 아직까지는 이슈 자체를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긴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경기 부양책 규모도 함께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컬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텐데 만약에 이 부양책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에는 실망 매물들이 또 출회가 되고 안전자산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해외 선물 나우 시간으로 이동해 보시죠. 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이죠. 매수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매도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첫 번째 상품은요.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 가격이 현재 0.87% 떨어져서 1,857.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백신이 나올 수 있다, 배포가 가능하다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골드의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 네. 안전자산의 가치가 조금 미력하게나마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골드가 파란 불을 켜주고 있는데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기 한 20분, 30분 전에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왔네요. 1분봉 상으로. 오늘 혹시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트레이딩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매도를 해주실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승 계속 해주고 있네요. 지금 근데 현 시점에서는 상승을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분봉상에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래요? 생각을 해요. 차트를 조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오늘은 봐주시죠. 네, 오늘 사실 이제 이슈랑 조금 가십거리들이랑 좀 해가지고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슈가 좀, 없나요? 이슈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차트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금 이따가 이제 국내 선물에 대한 뷰도 조금 봐도 될까요? 그런가요? 네, 국내 기대해 선물에 보도록 대한 뷰도. 하겠습니다. 자, 현 시장에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분봉상에서라든지 단기 분봉상에서 반등 오는 그림은 절대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 매수로 올라가네? 반등 주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사실 시장 내에서 아직까지는 이 가격대에 대한 저점 라인대를 깨지는 못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저점에 대한 방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봉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할 부분도 많긴 하지만은 지금 분봉상에서 한 번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트레이딩 시에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작도에 대한 즉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보는 피보나치에 대한 마디값이라든지 약간 이런 주로 쓰고 있는 차트 툴을 안 쓰시고 대략적으로 이제 보조 지표 즉 이제 애널리시스 트렌드라고 하는 추세형 이제 지표라든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오실레이터 약간 이런 식의 보조 지표들을 많이 쓰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텐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장세를 보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제 생각에 뭐 매매를 뭐 오래 해봤자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는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트에 눈이 떠이게 되면은 그때 이후로 사실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트레이딩을 할 때 보조 지표를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격대에 대한 비중이랑 현재 주가에 대한 방향성 흐름만 딱 보고 체크를 하거든요. 자, 근데 현 시점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예전에 저점 라인대를 지금 얘네가 주가를 한번 잡아준 적이 있어요. 저점 라인대를 이렇게 양극으로 긋게 되면은 현재 두세 번 정도의 저점을 지켜주는 파동이 한번 생겼거든요. 근데 자, 오늘 시점에서 차를 보게 된다면은 자, 이 시점을 저는 1차적인 저점 라인대라고 보고 있었어요. 왜? 골드가 지금 아무리 뭐 시장에 대한 뭐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에서 골드에 대한 수요가 적어져서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줄더라도 이 가격선만큼은 좀 깨면은 안 되겠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값이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추세대의 하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862.0 라인대가 이탈이 되지만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지지력을 유지하겠구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젯밤 9시가 조금 넘어가면서 이제 주가 라인대가 이제 1860선을 조금 이제 좀 크게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휩소로 상승 한번 줬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선 주가 라인대가 이 구간대에 대한 추세선을 지금 넘겨놨단 말이에요. 즉 이제 가격대를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라인대에 대한 반등 자체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현 추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답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전저점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다시 한번 추세가 반등을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고요. 현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저점 방어 아니면은 이 구간대, 하락 구간대에 대한 박스 조정이 나오는 것이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세대 저항적인 영향성만 보고 만약에 트레이딩 하셨을 때 만약에 골드가 이 가격선 한번 온다. 이 가격선 오면 진짜 땡큐지 하고 매도를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첫 번째로는 여기예요. 72라인, 72.5 라인대. 뭐 일단 뭐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 추세선에 대한 되돌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추세대가 한번 깨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지고 있었을 때 반등을 이렇게 닥 주고 있었을 때 이제 주가가 이 추세대 안으로 밑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올라올 때 이 추세대 안에서 반등을 받는 이제 변곡 시점을 볼 수 있는 게 되돌림이라는 것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72.5 라인대가 뭐 추세선에 대한 되돌림, 매도 저항에 대한 가격대도 하고 그리고 일본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72.5 라인대랑 73.4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구분하고 보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73.5. 주가가 저점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유지력만 추가적인 하락 저점이 아닌 주가가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버텨줄게. 네. 조정 상세를 보여줬던 자리값에서 주가가 73.0 라인대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고 여기 구간대에서 반등 나오면서 종가 양봉 마감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에 대한 시점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 내에서 73.0 라인대에 대한 진짜 시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그대로 무너졌거든요. 사실 전일에 대한 이평선 단열만 봐더라도 이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이평선은 딱 두 가지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나 뭐 이제 120선, 뭐 240선. 왜냐면은 주식은 선물 시장에 비해서 유동성이 크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적다 보니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이평들을 많이 쓰는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라든지 21선 단기 이평을 조금 집중하시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본 구간대에서 21선에 대한 회복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주가가 그대로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선에 대한 지지력도 유지가 무너지게 되면서 현 추세에 대한 가격대도 지금 이탈이 나오게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자 종가 마감이 여기 67.6 라인대 밑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다음 날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예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저점을 잡아줬던 자리에 대한 시종가 구간이
종가 이탈로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무조건적으로 가격대. 자, 오늘 가격대에서 뭐 67.6 라인대까지 한번 들어 올려가지고 양봉 마감이 나왔다. 아니면 뭐 그 67.6까지 양봉 종가 마감이 윗마감으로 나왔다. 그럼 어느 정도 조금 저점 방어에 대한 지지가 나왔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자에서 67.6 라인대가 조금 무너지면서 종가 라인대가 이 구간 밑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음 날도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트레이딩 한다면 오늘 한 두세 자리 정도는 세 자리 정도는 기다려볼 것 같아요. 64 라인대랑 67 라인대랑 73 라인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골드 트레이딩 할 때는 분할 매도로 진입을 해버려요. 큰 자리들마다. 그래서 이제 가격대를 단가를 쌓아놓고 매매를 하는데 현재 그래도 사실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구간대는 1867.5 라인대에 대한 매도 대응. 뭐 현 시점에서는 뭐 지금 한 90티 정도 이상은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변동성만 있다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미장도 시작이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값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골드 가격이 1862선에서 지지가 나오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셨는데 이미 62달러 선을 깨고 내려갔죠. 지금 59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매도뷰 주셨고 세 가지 자리값 주셨습니다. 64달러 선, 67.5달러 선, 그리고 73달러 이렇게 분할로 매도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 맞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자리값이 67.5달러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게 오늘 1867.6달러 선에서 종가가 마감하지 못한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꿀팁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다음은 오일입니다. 오일에서는 이 백신 기대감이 나왔다 하면 올랐다가 뭐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 그럼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일은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 매수 뷰를 주셨습니다. 오늘 오일 매수 기대되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설명 좀 저희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는요 시장에 대한 뭐 이제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중기적인 방향성이고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제 생각 봤었을 때는 약간 횡보성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정도 기준치 값도 어느 정도 전일 고가 이제 뭐 옛 고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예전 고가 라인대 42.37 라인대를 넘겨주는 고가가 발산이 됐거든요. 자,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41.80 라인대를 지금 오늘 지지를 한 번에 받아주지 못했었습니다. 41.80 라인대. 그리고 나서 주가 라인대가 41.25 라인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장중에서 뭐 큰 폭으로 빠진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41.20 라인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봉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세 번의 파동 이후에 고점을 세 번 정도 찍어준 상태고 단기 파동으로요. 그리고 이제 41.20에 대한 안착을 지금 벌써부터 좀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정적으로 장기적인 이제 횡보세를 가져간다. 그래서 원래는 관망을 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분석, 뭐 이슈와 시황에서 가질 수 있는 내용들로 봤었을 때는 유가는 사실 이제 매도 플레이보다는 매수 플레이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뭔데 뭐 오늘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쳤었을 때 저는 오늘 사실 유가 안 움직인다고 봐요. 벌써부터 거래는 많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유가가 가장 활발한 시기가 미증시입니다. 미증시.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대부분을 요새는 오후장에서 많이 좀 받는 편향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거의 대부분 뭐 거래량이 높긴 높지만은 예전만큼의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트레이딩을 해서 자리값을 드린다. 약간 이런 거는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최대한 큰 폭에 대한 낙락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큰 자리값밖에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뭐 단타 구간대 그건 약간 좀 제공하기가 힘들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지금 유가에 대한 방향성, 이제 밸런스를 보실 때 맞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매매할 때 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환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 이제 연결 차트를 쓰거나 안 쓰거나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골드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주기로 애들이 월물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월물이 변경되는 시점, 즉 근월물에서 이제 원월물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차트가 바뀔 때 어느 정도 이평선 배열이 조금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하려고 연결 차트를 쓰고 그냥 단순 월물 차트를 같이 보는 건데 골드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순 월물 차트로만 보셔도 되는데 오일은 무조건적으로 연결 차트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월물이 1월마다 한겨울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월물에 대한 변경일이 이제 이게 조금 짧다 보니까 이 차트 내에서 조금 볼 수 있는 이동 평균선에 대한 배치값이라든지 뭐 가격에 대한 비중을 좀 볼 수 있는 뭐 이제 캔들에 대한 가격대라든지 조금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연결 차트를 씁니다. 여러분 조금씩 보시면은 캔들에 대한 이동값이라든지 뭐 이제 이평선에 대한 가격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을 조금 난 트레이딩을 하고 싶고 좀 제대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일을 트레이딩 시에는 무조건적으로 연결 차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잘 알아보는데 쓰시는 걸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유가가 가장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지지값이 당연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1.20 라인대입니다, 여러분들. 40.20 라인대.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 장세에서 오후 정도에 끝내버립니다. 제가 카톡방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오후쯤에서 이제 매일매일 한 2시에서 1시 사이에 영상으로 제가 맨날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오일은 제가 이런 뷰를 보고 있고 골드는 제가 이런 뷰를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차트적인 분석을 제가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주요 세 종목을.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굳이 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가는 사실 분석을 조금 오늘 좀 오래 했었습니다. 30분가량 좀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유가는 그냥 40.20 라인대에 대한 지지값이 중요하며 오늘 만약에 조금 낙폭세가 나와가지고 내려온다고 쳤었을 때는 40.90 라인대를 좀 받아보는 거를 조금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은 조금 이건 비밀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40.90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가 기점으로 40.20달러 선 지지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41.20달러 선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전략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은 연결 차트가 중요하다. 월물 변경 기간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오일은 연결 차트로 보는 게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은요. 저희가 나스닥 살펴봐야겠죠. 나스닥이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다른 3대 지수에 비해서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백신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현재 0.25% 하락해서 11,8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관망 주셨습니다. 나스닥 어제도 관망 주시지 않았나요? 네, 관망 맞습니다. 여전히 관망 가지고 계신데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크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시장 내에서 저는 이 관망이라는 게 오늘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관망인가요? 아니면 뭐 현 시점에 대한 관망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관망 다 시점 다 말씀해 주시면 너무 오늘 좋을 현 것 같아요.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무조건적으로 둘 다 관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조금 가져온 조금 이제 뭐 시황 브리핑이 시황이 조금 있는데 이제 이게 국선이랑 조금 연결성이 좀 깊어서 이게 지금 나스닥하고 연결을 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서 그냥 차트적인 얘기만 조금 풀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일단은 현재 일봉치에 대한 가격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현 시장에서 지금 나스닥에 대한 시장을 이제 성장에 대한 주식 시장이 아닌 이제 유동성에 대한 주가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적으로 이제 1월 5일 이제 조지아주에 대한 이제 투표 이후로 이제 상원이 이제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그 판단 가름을 이제 그 이후에 재정 정책이라든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꺼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대략 지금 11월 20일 정도, 19일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달가량 어느 정도 지금 비추이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지금 우리 밑에로 떠 있는 백신의 기대에도 약간 이런 이제 이슈들이 뜨고 있잖아요. 사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성밖에 지금 출현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지금 부양책이 지금 부재가 지금 12월까지 그리고 또는 조금 길어진다면 1월 말까지도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양책이 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현재는 경제 지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은 하나의 요소점.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미증시 자체는 유동성으로 움직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만약에 이제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성장 주도의 주가 상승이었다면은 당연히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경제 지표가 의미가 없다. 다만 12월 그리고 1월까지 현재 부양책에 대한 부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뭐 지금 제가 어떻게 뭐 한번 급락 뭐 여기 갑자기 여기서 급락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다만 차트적인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상승적인 대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매수적인 측면 또는 뭐 하락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것이다, 저항을 해줄 것이다. 즉 상승 제한과 하락 제한에 대한 포커스를 좀 눈에 깊게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 뭐 어쨌든 뭐 이제 이평 관련해 가지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항상 주가 쪽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고 뭘 하게 뭐 이제 트레이딩 하실 때 추세를 보잖아요. 뭐 추세가 뭐고 뭐 현 시점에 대한 트레이딩을 같이 봤었을 때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30분이 되면서 지금 미증시에 대한 이제 미장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뭐 낙폭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천반인 보합권 쪽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전 차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가격대를 조금 더 열심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저는 캔들을 볼 때 일본 관점에서 뭐 이평, 배열도 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항상 추세봉이라는 캔들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고 깊게 봅니다. 이 추세봉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 장대 음봉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 내에서 볼 수 있는 캔들 중에서 가장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다 단 두 캔들이거든요. 현 시점 뭐 예전 시장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는 데일리 오늘 금일자 시장이다 보니까 현 시장에서 지금 이 양봉에 대한 고가래 추세봉 그리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단락 이제 단기 이제 뭐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장대 음봉이니까 이제 제가 보겠을 때 이제 추세봉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들을 현재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평선 조금 빼도록 볼게요. 이평선 하나만. 왜 이걸 또 추세봉을 특히 이 캔들은 되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21선을 크게 돌파하고 장대 양봉을 마감을 예쁘게 한 캔들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변곡 시점을 확실하게 주었던 캔들이어서 예전에 하락 추세였어. 지금은 상승 추세로 바뀔 거야. 라는 하나의 신호를 주는 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캔들에 대해서 조금 눈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11월 4일자 양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 빼고 이제부터 캔들뷰 이제 조금 여러분들 큰 틀에서 보고 싶은데 저는 오늘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관련으로 조금 작은 뷰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캔들에 보게 되면 대부분 고가와 저가 그리고 시가와 종가를 기준을 두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장대 양봉이 무조건적으로 출현을 하게 되면은 시가와 종가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트를 쓰실 때 봉중심이라는 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즉 자, 주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추세봉에서 나왔던 추세봉, 즉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봉중심선이라는 차트 툴을 쓰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이 이제 봉중심 가격선을 지금 어디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1,509.75입니다. 자, 근데 현 시점에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어요. 단기적인 눌림 나왔을 저가 라인 대가 어디입니까? 자, 11,503.00입니다. 자, 그만큼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추세를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다라는 소리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11,500선을 지금 지지를 해줬고 이 가격선이 지금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는 선에선 위쪽 11,500선 위로 박스 장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없고 재료가 없으니까 시장이 아마 관망을 하면서 조정 장세를 주면서 박스 장세를 플레이를 할 때 가장 크게 보는 자리가 저는 11,500선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가점을 찌르고 나서 내림 추세를 줬던 캔들에 대한 시가와 종가를 보는 거예요. 뭐 봉중심 가격대까지 보면 되게 좋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조금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물 한 잔 없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자, 현재 저는 이제 이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자, 두 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시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종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장대 양봉에 대한 이제 종가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은 시장이 아마 제 생각엔 이 패턴 자체를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시장 장세를. 자, 보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주가가 한번 이제 이 봉중심선, 이 장대 양봉에 대한 봉중심선에서 반등을 주고 상승기대로 올라왔죠. 자, 이때 당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캔들이 음봉이 마감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음봉 마감이 되고 나서 어디 가격선을 좀 돌파하면서 음봉이 나왔냐면은 이 캔들에 대한 종가 라인대를 돌파하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추세봉이 나오고 나서 이 추세봉에 대한 종가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봉중심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음날 바로 회복을 했죠. 보시면은 자 11,764까지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주가들이 이 가격선하고 이 캔들에 대한 종가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매수 매물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랑 제가 다른 건 몰라더라도 일봉, 특히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할 때 일봉 분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간 좀 그 약점 부분들이라고 하죠. 이제 매수에 대한 약점 구간, 매도에 대한 약점 구간대들 약간 우리가 봤었을 때 뭐 오늘자 전고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라든지 오늘자 전저점 라인들을 볼 수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 가격대들을 가장 저가 좀 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대부분 일봉 차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이 조금 다른 데로 샜는데 아무튼 현 시점에서 오늘자 나에게 주가가 추가적인 음봉, 즉 추가적인 하락세를 더 보여주려면은 11,820선하고 11,764 라인대만 지금 지켜주면 돼요. 여기 구간대를. 그래서 매수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시장 자체 내에서 820 라인대와 764 라인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매도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가가 안정적으로 좀 빠져주는 그림을 보려면은 정확하게 11,764 라인대까지 종가 마감 이후로 보셔도 되거든요. 즉 캔들이 오늘 만약에 이 구간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 마감을 했다. 사실 여기까지 내려와요. 목표치가. 아마 이 캔들에 대한 이제 종가나 이 캔들에 대한 시가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금일자 시점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종가가 820에서 760 라인대 위로 마감을 했냐? 아니면은 그 구간대를 무너뜨리고 종가 마감을 이제 음봉 마감을 했냐? 이런 식으로의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그냥 930 라인대랑 820 라인대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장중 포인트가 얼마 정도 나오죠? 100포인트 조금 넘게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즉 저는 오늘 장세에 대해서 박스 장세가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설명 이어가던 와중에 미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고요. 다우존스가 0.47% 하락해서 29,29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8% 하락해서 3,553포인트. 마지막으로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적습니다. 0.14% 하락을 해서 11,78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뜬 속보와 함께 살펴보시면 시장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25만 명에 근접했다고 하고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의 그런 기록을 나오면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하루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상품별로는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모든 상품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미니 S&P 500입니다. 0.36% 떨어진 3,5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 지수입니다. 0.22% 하락해서 11,87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67% 떨어진 41.7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8% 떨어진 1,85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3% 떨어진 1.1832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최다 신규 확진을 했는데 이런 점들이 시장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나스닥에 대해서 더 이어가실 설명 있으실까요? 뭐 차트적으로 풀어볼까 하면 기본적으로 좀 풀어볼까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좀 시장에 대한 뭐 재미있는 요소는 뭐냐면요.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사이에서 사실 이제 유럽이랑 미국은 각각 이제 220만 명에 대한 그리고 220만에서 이제 250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만에서 220만 정도까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게 지금 악재로 나와야 되는데 10월에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보게 되면 월간 수익률이 사실 좀 마이너스로 떴었습니다. 유럽이랑 미국이. 근데 11월 달도 똑같이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13% 그리고 10% 정도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 시장 내에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선 중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지율이 왔다 갔다 했었을 때도 주가에 대한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선 이후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무조건적이죠. 네. 그래서 확진자가 지금 아무리 나오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준 시장인데 아무튼 뭐 이거는 조금 기본 상식으로 말씀드리고 자, 현재 지금 트레이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리값이 저는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올라올지는 모르겠네요. 혹시나 오늘 뭐 금일 새벽까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침에 뭐 차트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조 지표를 잘 안 쓰고 트레이딩 한다고 했었었는데 제가 분봉상에서 쓰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뭐 이제 뭐 2개 쓰겠네요. 2개 쓰네요.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조 지표를 사용하는데 자, 이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개로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패턴도 있고 뭐 홍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간론도 존재하지만은 가장 베이스로 많이 쓰는 이제 뭐 지표 사용법이 대부분 이제 구름대에 대한 주가 방향성 이거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어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가가 구름대 위로 주가가 회복을 했다. 그럼 매수성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 반대로 구름대를 돌파를 했다. 주가가 무너졌다. 그럼 하락성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지지대라고 또는 하나의 저항대라고 보시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대를 전부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제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PPT랑 함께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차트 하다가 제가 잘못 ESC를 눌러가지고 다시 네. 지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목균형표를 좀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자, 잠깐만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목균형표의 전체적인 뭐 이제 이 구름자 자체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상단이라고 하는 이 주황색 선과 하단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 선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항상. 이게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 내에서 가장 보조지표에서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름대에 대한 선단 냐 하단 스피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현 시점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이때 당시에 하단 스팬을 계속적으로 돌파하려는 여드력을 3번 정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확실하게 지금 무너뜨리고 와서 주가가 지금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띄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시장을 딱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애들이 돌파를 하지 못했던 자리들이에요. 이 가격선까지 갔는데 돌파를 못했네. 지금 보게 되면은 60분봉상에서 이 캔들에 대한 시종가 라인대가 계속적으로 버텨줬던 자리가 종가 라인대랑 시가 라인대가 계속적으로 버텨줬던 자리가 11,930 라인대입니다. 아마 주가가 오늘 아니면은 내일 장세까지 한번
11,930선까지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가 최적의 매도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요 저항대를 여러분들이 아마 매도를 먼저 진입하시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매도를 대응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라고 보셨을 때 뭐 사실 12,000선 위쪽에서 볼 수 있지만은 현재 지금 가장 합리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일목균형표를 돌파하고 나서도 이제 자리값을 지켜줬던 930 라인대에 대한 매도 저항값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매수 관점 보고 계시면 11,820포인트나 11,764포인트 지켜주면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매도 뷰를 보시는 거면 11,764포인트 이탈하는지 그때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된 PPT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네.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금 없어가지고 네. 오늘 오늘 리포트 브리핑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물 시장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해외 선물 말고도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선물하는 이유가 전 딱 두 가지라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지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매수 쪽으로밖에 못 보는 상황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양방향성을 같이 걸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른 주식 선물 같은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느릿느릿한 거 좋아하시고 약간 국내 증시에 대한 이슈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종목이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이제 국내 선물이라고 불리는 종목인데 그래서 오늘 가져왔던 이제 약간 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래서 국내 선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조금 이어가고 싶었었는데 차트 분석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사실 지금 국내 선물이 지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대한 부양감 이후로 주가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2,500선까지 지금 올라와 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2월까지 부양책이 지금 아직까지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되더라도 1월 이후에부터 됐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마구 끌어왔던 부양책이 지금 부재가 되어 있어서 현 시점에서 코스피를 또 국내 선물을 어떻게 지금 봐야 될 관점인가. 그런데 앞에서 나영이 나와 있네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영역에 진입을 했다 이겁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2,500선까지 올라왔어요. 신고가를 찍어 놓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오늘 좀 봤었는데 오늘도 횡보성을 좀 띄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 선물에 대한 매입 또는 이제 매도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어느 정도 잡아주고 싶은 상황인데 가격대가 아무리 봐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매수를 보려고 하더라도 너무 고가 라인대에서 잡는 게 아닌가. 근데 매도를 잡으려고 해도 현 시점에서 방향성이 너무 매수로 나오는데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봐요. 지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1차적으로 반영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남은 변수는 정책 공백기와 경기 모멘텀에 대한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한 고점을 저는 340.3 라인, 343 라인대까지 지금 고가를 조금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선물을.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재료에 대한 값을 통해서 지금 국내 선물이 좀 고가 라인대를 좀 올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과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향후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조금 더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가게 돼버리면 사실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이러한 이제 코스피 이제 관기과열 구간에 대한 진입 이거에 대한 이제 리포트 제공과 함께 현 시점에 국내 선물을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 씨와 또 국내 선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200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준비하신 내용을 다 저희가 못 들었는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나머지 더 중요한 알짜배기 전략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아토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